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주입니다. 오늘은 면접 썰에 이어서 면접 Q&A 영상을 들고 와봤습니다. 미리 아셔야 할 점은 저는 두 교대 모두 생기부 관련 면접이 아니라 제시문 기반 면접이었다는 점. 생기부 기반 면접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팁이나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첫 번째 질문, 면접 준비 비중이랑 수능 준비 비중은 어떻게 둬야 하나요? 이거는 정답이 없지만 저는 면접 2, 수능 8? 이거는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만약에 발표를 잘 하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면 면접 준비 비중을 좀 더 높이 둬야겠죠. 근데 저는 학생 때부터 유튜브를 해왔고 막 무지무지하게 소심한 그런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차라리 최저를 맞추는데 더 힘을 두자 해서 면접은 추석 전까지 단 하나의 준비도 하지 않았고요. 추석 이후로만 특강을 들으면서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8대2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의 성향과 성격에 따라 다르다는 점. 면접 준비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했나요? 일단은 저는 학교에서 준비를 하지 않았고 학원에서만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학원 이외의 것으로는 제가 책을 하나 읽었었는데 그야 양심상 읽은 거지 실제로 막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뒤에서 훨씬 더 세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지만 모의 면접이 정말 중요합니다. 별 100개 치세요. 별 100개. 처음 모의 면접을 할 때 저는 진짜 엄청 떨었고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말을 하는 도중에 까먹고 내 시선은 어디에 있고 내 말의 속도는 괜찮은지 말투는 괜찮은지 이런 식으로 신경 써야 할 게 무지막지하게 많기 때문에 그런 모의 면접을 함으로써 어떤 거에 신경을 더 써야 하는지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면접 준비는 언제 하셨나요? 수능 끝나고의 그 일주일 동안 되게 짧은 기간 같죠? 근데 진짜 길어요. 왜냐면 그냥 길어요. 엄청 미친듯이 하루 종일 면접 준비를 할 것 같죠?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냥 놀자판이 되기 때문에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연습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추석 특강 3일 플러스 면접 일주일 전 특강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면접 준비를 했고 그 외의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원 관련된 질문들인데요. 학원을 다니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사실 계기가 엄청 명확한 건 아니고 선배들 그리고 들려오는 소리에 따라서는 모의 면접을 엄청 해야 한다고 들었었어요. 그리고 면접 준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교육 이슈들이나 내가 면접에서 발표를 할 때 써야 할 그 단어들 그런 것들을 배우고 싶어서 독학보다는 학원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학원을 등록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학원 선택은 어떻게 했나요? 엄마가 알아봐 줬는데요. 교대 준비로 유명한 면접 학원이 로고스랑 아토즈였어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어디를 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상 로고스가 조금 더 인기가 많아서 처음엔 로고스로 등록을 하려고 했는데 그때 코로나가 엄청 심한 시기였어가지고 로고스는 줌으로 한다는 거예요. 아니 면접 준비를 왜 줌으로 해? 그리고 아토즈는 오프라인으로 한대요. 그래서 그냥 귀찮고 그 대치동까지 학원 가기 싫긴 하지만 그래도 내 면접을 위해서 차라리 오프라인 낫지 않나 해가지고 아토즈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이 영상을 보고 아 나도 그 학원에 추석 특강 들으러 가야지 하는 친구들은 빨리빨리 전화하세요. 그게 전화를 진짜 매우 안 받으시고 너무 바빠가지고 그리고 너무 유명해서 클래스가 열리면 인원이 바로 차버리는 그런 엄청 유명한 학원들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등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거 알려주는 유튜브 어디 있습니까? 그다음에 학원에서 일어났던 썰들을 알려주세요. 모의 면접을 하기 전에 교대 클래스가 총 20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 20명을 강의실에 모아서 한 1시간 정도 선생님께서 교육 이슈나 요즘 트렌드, 제시문에 나올 법한 문제들, 사회 이슈들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주시고 예비 교사로서 알면 좋은 교육 단어들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줘요. 1시간 동안. 쉬는 시간을 갖고 5, 6명 정도 조별로 모여서 보도 선생님과 함께 2시간 정도 모의 면접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다시 떠오르기 굉장히 수치스러울 정도로 첫 모의 면접을 개같이 망하게 됩니다. 저희는 경인교대랑 서울교대 기출문제로 이 면접을 봤던 것 같고 다 같이 시간에 맞춰서 제시문을 파악을 하고 한 명씩 돌아가면서 모의 면접을 해요. 근데 이때 자기 핸드폰으로 자기 모습을 보도 선생님께서 촬영을 해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영상을 학원 시간 끝나고 집에 갈 때 꼭 보라고, 자기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말투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영상을 꼭 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저는 제 영상을 끝까지 본 적이 없어요. 중간에 끊어요. 진짜 너무 수치스럽고 내가 왜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좀 쪽팔려가지고 자기 발표 모습을 영상으로 꼭 찍어서 확인하는 게 생각보다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첫 모의 면접을 얼마나 못했냐면요. 끝까지 발표를 안 하고 제가 끊어버렸어요. 그만하겠습니다 이러고. 근데 보조 선생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자기가 선생님을 하면서 이런 학생은 진짜 처음 봤다고.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망정이었지 얼굴 진짜 시뻘개지고 울 것만 같았거든요. 진짜 너무 수치스럽고 제 자신이 너무 싫고 막 이래가지고 교실을 탈출하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모의 면접을 하잖아요? 진짜 무지막지하게 떨려요. 제시문을 정리할 시간을 줘도 그 시간 안에 정리를 다 하지 못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아 뭐 연습해서 뭐해 그냥 실전 때 잘하면 되지. 난 실전에 강한 아이야 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그게 저였거든요. 절대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저는 모의 면접 때 엄청 떨었고 그거를 이렇게 천천히 실력을 다져서 실전 때 수월하게 말을 할 수 있었지 만약에 모의 면접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그리고 학원에서 하든 학교에서 하든 그룹별로 모의 면접을 하면 굉장히 좋은 점이 친구들이랑 보조 선생님이 피드백을 해줘요. 메모지에다가 내가 잘한 점이랑 고쳐야 할 점 이런 걸 적어줘요. 그게 진짜 무지막지하게 도움이 많이 된답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니면 보조 선생님이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시기 때문에 제 발표 실력을 개선할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자기가 말을 못하고 제시문을 7분 동안 분석하지 못하는 것 자체에 화가 나고 분하고 막 진짜 때려치고 싶고 수치스럽거든요. 근데 그걸 극복해야만 합니다. 복학한 친구들이 있다면 꼭 양심상 그 시간 안에 제시문을 분석하는 연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제시문 분석할 때 어떻게 정리하고 키워드는 어떻게 적는지 이런 질문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이거는 학원에서도 가르쳐주지 않아요. 자기 자신에게 맞는 정리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도 학원 처음 갔을 때 모의 면접 처음 봤을 때 그냥 막 적어냈어요. 처음에는 너무 불안해가지고 문장 형식으로 적다가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땡 탈락이었거든요. 아마도 대부분 문장으로 적어낼 거예요. 근데 이거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점점 문장이 단어 몇 개가 되고 나중에는 단어 하나로 이렇게 키워드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교대를 준비한 학생이면 다 충분히 그런 자질과 능력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에게 맞는 키워드 정리. 근데 나중에는 꼭꼭 어떻게 해서든 키워드로 정리하는 걸 추천드려요. 실전에 가면 정말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단어로 정리를 하면 나중에 자기가 발표를 할 때 이렇게 슬쩍슬쩍 보기에도 훨씬 더 깔끔하고 편리합니다. 지호님은 왜 학추로 넣지 않고 생기부 기반 전형으로 넣으셨나요? 학추가 내신 컷이 학종보다 좀 높아요. 그리고 저는 내신 점수가 좀 합격하는 데 있어서 좀 애매한 위치에 있어가지고 차라리 그냥 면접으로 점수를 더 따자 해서 교직적성으로 넣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하는 면접 연습 괜찮나요? 라는 질문도 꽤 있었는데요. 저는 학교에서 하는 면접 준비를 사실 첫 강의만 들었어요. OT라고 해야 되나? 나도 이제 학교에서 면접 준비를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 기반 면접 준비보다는 생기부 기반 면접 준비에 좀 더 치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OT만 듣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경인교대 추가 질문 관련해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인데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서 말씀드리기가 선뜻 어렵긴 한데요. 제가 느낀 점을 말하자면 자기 주장을 제대로 내세웠는지, 임기응변을 잘 하는지, 태도 이런 거를 보려고 추가 질문을 교수님들이 하는 것 같거든요. 이 학생이 얼마나 전문 지식을 갖고 교육 지식을 갖고 있는지 내가 한번 살펴보겠어. 이러려고 추가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들을 빠릿빠릿 정리하는 연습, 그런 연습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는 도중에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주장이랑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 논리, 연관성 일치만 한다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리는 맞아야 하니까. 그다음에 기출문제. 기출문제는 어느 교재 사이트에 들어가도 아주 잘 다운로드 할 수 있게 PDF 파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학 관련 입학 관련 카테고리에 들어가가지고 기출문제 다운받아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그냥 서울교대랑 경인교대 기출만 봤던 것 같아요. 다른 교대 기출은 안 봤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기소개를 시키나요? 자기소개를 시키면 안 되는 게 원칙이고요. 자기 관련한 모든 신상, 심지어 학교도 알리면 안 되는 블라인드 면접이기 때문에 교복도 입고 갈 수 없고요. 그냥 들어가서 제시문과 자기가 받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고요. 그냥 뭘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정석대로 면접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서 접수 순서가 면접 보는 순서와 일치하나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원서 접수했을 당시에 서울교대랑 경인교대 교직 적성을 넣는 걸로 같은 시간대에 클릭을 했거든요. 둘 다 오전 타임이긴 했지만 경인교대는 100몇 번대가 나오고 서울교대는 첫 번째 타임이 나왔기 때문에 막 그렇게 큰 연관성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서 접수를 할 때 자기가 확신을 갖고 무조건 넣을 거다라는 학교는 빨리빨리 접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모르잖아요. 다음에 지호님은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했나요? 일단 면접을 볼 때는 심호흡을 크게. 근데 물론 이거 도움이 안 되긴 하죠. 저는 약간 최면을 걸었어요. 면접 지문이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다 어렵겠지. 교수님은 전문적인 지식만, 천재적인 그런 발상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교대를 가고 싶은 그 열정, 내 바른 태도를 보고 싶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보여줄 거다. 그리고 지금부터 면접을 할 때 내 앞에 계신 분들은 교수님이 아니라 내 친구의 오빠의 아빠다. 즉 집을 가면은 난닝구를 입고 TV를 볼 그냥 평범한 아저씨일 뿐이다. 그러니까 긴장을 하지 말자. 그렇게 진지하고 화를 내는 거는 컨셉일 뿐이다. 실제로 그런 식으로 자기 최면을 걸어. 면접 갈 때 복장은 어떻게 하나요? 니트를 입어야 할지 치마를 입어야 할지 걱정이 많을 텐데 면접장을 가본 결과 대부분 슬랙스에 흰색 셔츠, 몇몇은 그 위에 블레이저, 이 패션이 대다수였고요. 몇몇 여학생들은 치마를 입었고요. 니트 가디건까지는 본 것 같고 매우 깔끔하게 입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장 관련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해보자면 일진 화장만 아니면 될 것 같아요. 제 기억상 쌩얼이었던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자기가 만약에 평소에 화장을 한다 하면 예의상 화장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피부랑 눈썹이랑 색깔 있는 립밤 정도까지. 그 이상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단정히 보이게 그런 식으로만 화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볼 때 꿀팁, 말실수 대처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 앞으로 제가 말할 것들이 자기 자신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80%일 것 같긴 한데 절대 아니라는 점 명심하세요. 저도 제가 아니런 줄 알았는데 모의 면접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제가 발표하는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보니까 정말 딴판이기 때문에 아주 귀담아 듣고 나중에 자아성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자기가 말 실수를 했다 하면은 차분하게 말을 멈추고 다시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말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연습할 때 제가 말 실수를 하고 아니 하고 다시 말했거든요. 그랬더니 보도 선생님께서 지호야 너는 아니 하는 습관이 있어서 굉장히 부산스러워 보인다. 자기가 했던 주장을 그냥 번복해버리는 느낌이 많이 든다고 이 습관을 고쳐줬으면 좋겠다라고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아니는 뭐 저만 하는 그런 습관일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깔끔하게 멈추고 다시 말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다시 말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적당히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뭐뭐 해요로 끝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렇게 문장을 끝맺는 게 익숙해서 면접 발표할 때도 뭐뭐 해요로 많이 끝냈었어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뭐뭐요로 끝냈던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말투로 말을 하는지 몰라요. 신기하죠? 자기도 만약에 뭐뭐요로 끝내는 습관이 있다면 뭐합니다, 뭐습니다로 끝내는 연습을 하시길 저랑 같이. 그리고 이건 제 피드백이었는데요. 저는 굉장히라는 부사를 굉장히 많이 썼나 봐요. 면접할 때도 친구의 피드백으로 굉장히라는 부사 말고도 매우, 무척, 아주 정말 다양한 부사들이 있으니까 굉장히만 많이 쓰지 말라고. 굉장해, 엄청나! 그것도 좀 의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최대한 다양한 단어들을 사용을 해보자. 그리고 이거는 다른 애들도 많이 받은 피드백 중 하나인데 말 끝맺음을 똑부러지게 딱 끝내질 않고 흐지부지하게 끝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자기 문장을 끝맺을 때 명확하게 끝내는 게 은근 힘들어요. 말끝을 흐지부지하게 끝내는 애랑 딱 명확하게 끝내는 애랑 차이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문장 자체가 짧더라도 똑부러지게 끝맺는 방법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선 관련해서는 교수님들의 눈을 바라보라고 하는데 솔직히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래서 교수님들이 마스크를 쓰고 계실 거예요. 마스크
끝부분 있죠. 이마를 보는 건 너무 티가 나고 마스크 끝부분을 바라보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눈을 바라보고 있는지 거길 바라보고 있는지 전혀 상대방은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좀 부담스러워서 그냥 감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감자 2개. 자기 책상 위에 제시문과 자기가 정리해놓은 메모지가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할 때 시선이 아래로 가요. 저는 제 시선이 나름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면접이 끝나고 제 영상을 봤거든요. 생각보다 계속 아래를 보고 있더라고요. 아니면 혹은 계속 이렇게 자기 메모장에 의존하지 말고 키워드를 머릿속에 박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려도 좀 먼 거리에서도 다 보여요. 아무리 긴장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시선을 너무 여러 군데에다가 두지 말고 그 앞에 감자에게 두거나 자기 제시문에 두거나, 오케이? 그리고 손을 가만히 두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발표를 할 때. 앞에 책상이 있다 보니까 이런 습관을 가진 친구들이 책상 밑에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할 거면 차라리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는 책상 위로 이렇게 좀 크게 손동작을 해도 괜찮다. 또 너무 많이 막 이러면 정신 사나우니까 손을 많이 움직이는 버릇이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손을 가만히 놓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은근 말을 빨리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스피드 있게 말을 빨리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급하고 긴장되니까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느리게, 굉장히 매우 무척 느리게, 이렇게 느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느리게 말하면 정상적인 속도일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말을 할 때 중간중간에 꼭 텀을 두세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문단이 있잖아요. 문단별로 끊어 읽잖아요. 그쵸? 그걸 다 이어서 말해버리면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게 다음 주제로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 그리고 주제가 넘어갈 때마다 한번 이렇게 심호흡, 그 다음에는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텀을 두는 것도 나름 꿀팁입니다. 어쨌든 자기가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표할 때만큼은 자기가 그냥 학사박이를 딴 사람처럼 말을 해도 돼요. 물론 거만하면 안 되고요. 어쨌든 자신감, 위축되는 것보단 이렇게 펼쳐진 사람이 더 좋지 않나요?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하는 것보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미소를 짓는 게 보기도 좋잖아요. 그래서 미소 살짝. 그리고 더듬어도 괜찮아요. 저희가 무슨 발표하는 기계, AI 이런 것도 아니고 아직 졸업도 안 한 고딩인데 더듬었다고 교수님들이 뭐라 하겠어요?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좀 이렇게 면접 관련 질문들을 모아서 답변을 해드렸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교내 면접 준비하는 친구들 화이팅! 또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그럼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